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만안구 초청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병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청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누구이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안양시 만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V로도 ABC 방송에서 중계합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만안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 초청후보자로 선정된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초청된 3분의 토론자를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종태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 사회자의 공통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듣는 그런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여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지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음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안 구민 여러분, 이필훈 후보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토론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는 것, 학교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어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모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IMF 때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은 만안구 전체 구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나마 일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의 조짐마저 꺾여버렸습니다. 만안 구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은 이제는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에는 말만 앞세우는 정치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필훈은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여성노동심의관, 청와대 행정관, 2번에 걸친 안양시장 등 중앙과 지방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제 고향 만안을 다시금 안양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네, 이필우 시간이 부득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종태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만안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종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시죠? 특히 장사도 잘 안 되고 일거리도 없고 아마 생계도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참고 이깁시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씩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이깁시다. 정의당과 저 이종태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21대 국회를 20대 국회처럼 식물국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두 거대 정당들은 꼼수 정당을 만들고 서로 제1당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당을 밀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은 비록 약하지만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 이종태와 정의당이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 을들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이종태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만안구 주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경선에서 선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덕구입니다. 코로나19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이럴 때 선거운동을 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또 방역 현장에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답을 찾기보다는 상상력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강덕구는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민주연구원 본부장, 그리고 국회 보좌관,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행정 경험 그리고 정치적 내공을 키워왔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강덕구 지역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만안구 주민 여러분, 4.12 총선에서 코로나19도 이겨내고 그리고 만안의 변화와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할 저 집권여당의 듬직한 후보 만안의 아들 강덕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19의 지역 경제 파장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이종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상점주들을 만나보면 거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원이 전혀 먹히지 않는 특정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래방이나 학원, 어린이집 이런 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거의 이런 대책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특화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혜택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일찍부터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최근 2, 3, 4월 아마 거의 임대료를 못 벌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들에게는 300만 원씩 임대료를 긴급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금 및 공과금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또 이들에게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고, 네. 이종태 분 시간이 오버되는 관계로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안양 만화는 특히 자영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구조입니다. 전체 종사자의 약 35%가 자영업자입니다. 동안구랑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50%나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구는 경제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 사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 직후부터 안양시와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즉각적인 기본 소득 지급해라. 그리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해라.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해라. 조건 가급적 완화해라.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당에 요구할 것을 우리 젊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께서 금융 지원 현황 관련해서 금융권을 방문해서 소상공인 자금 공급 과정에 과실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형 공공배달앱의 부축, 이거 배민 일어나기 전에 우리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권 회복 프로젝트 소상공인 지원 재단 설립을 해서 장기적인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덕구 분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 당은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못 구한 분들에게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러한 소요 비용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을 금년 예산에서 만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IMF보다 더 심한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은 기존에 쓴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 안 된다.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재난 대책이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2월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9%나 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각 당 모두 경제를 활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생계조차 힘들어하는 노령층이 주변에 많습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적인 대책과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 이렇게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안양 스마트밸리 제대로 만들어서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를 통해서 안양 만안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를 통해서 안양 만안의 기본적인 틀을 확 바꾸고 새 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만안 여성 인력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카네이션 하우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 알파 재단 이걸 우리가 벤칭해서 인생 이모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의장 시절에 외부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중장기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지금 상실하게 될 만큼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의 18%인 300여 명을 감원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이 그 지난해 50%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대기업들 또 기업들이 금년도 채용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업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 지난해에 약 한 9%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한 청년 실업이 예상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만안에 건립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편하는 이러한 작업이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손잡고 또 국회가 이러한 일에 힘을 보태는 법안을 만드는 등 이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많은 소상공인들도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여파는 고용 축소입니다. 저는 긴급한 대책으로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도와주고 또 상점주들의 운영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고용인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해고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정의당은 최근에 심각하게 세계를 몰아붙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그린 뉴딜 경제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골고루 특히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와 같이 이 특수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적용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만안구는 안양의 원 중심지지만 평촌 신도시의 개발 이후 지역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만안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서안양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후보님들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하며 균형 발전은 큰 숙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만안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동안구의 불균형 문제는 진짜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평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신도시 발전을 위한 많은 만안구의 행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능 등이 동안구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안구와 만안구의 기능의 분산 또는 역할의 분산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있는 행정 기능들을 다시 만안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안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안양 1, 2, 3동, 석송, 박달동 일대에 대한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은 만안에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이 많이 확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런 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안양 과학고를 만안구에 유치한다든지 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교육 명문지구 추진 그리고 초중고 연계 대입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명학역 부근의 4대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안양 7동 현재 스마트밸리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AI 융합 기술 영재학교를 유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필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구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지에 행정, 복지, 문화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때 언론에 보도됐던 보존가치가 높은 개미 서식지가 있습니다. 생태공원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속수역과 관악역,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를 지상
터널화해서 소음을 방지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안양시 버스터미널을 명항역 부근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아울러 4호선 버스터미널역을 신설해서 아이고, 네, 이종태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평촌에 일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만안의 여러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일기 신도시인 평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 격차 그리고 우리 그 구도심, 원도심인 만안이 상대적으로 더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풀 건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족성과 종주성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자족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서안양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자족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정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안양시청이 원래 만안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구는 경제 기능을 좀 더 갖도록 하고 만안구는 행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안양시청을 원래 있던 만안구로 이전함으로써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 만안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양역 앞에 있는 현대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강덕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답변에 대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은 제가 마무리 발언 시간에 또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은 조금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질문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후보자들 간 주장, 반론,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상대 후보자들은 공약을 들은 후 공약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이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만안의 변화를 위해서 나름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은 들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랑 접해 있고 그리고 광명역이랑 인천공항과도 가깝습니다. 참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왜 발전이 더뎠습니까? 미래 먹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주성이 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공약을 통해서 정주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 만안 비상 프로젝트입니다. 만안 미래를 날다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안양 만안의 미래 성장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안양 스마트밸리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중앙정부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민병덕 후보와 함께 서안양 스마트밸리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상권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체된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수의과 금호원 부지에 안양시청을 이전함으로써 만안을 행정 중심지로 만들어서 만안의 자존심과 그리고 정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양형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안양 만안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양 만안 발전의 브레이크. 네, 강덕구 후보님 시간이 네, 오버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공약을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서안양 스마트밸리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다행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포함이 돼서 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 추진이 그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후보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우리 국방부랑 안양시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도 국정 주요 운영 과제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안양 스마트밸리가 안양 만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필훈 후보님, 이종태 후보님과 함께 서안양 스마트밸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30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덕구 후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 관건은 중앙부처와의 협의입니다. 국방부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됐다는 것이 기대감을 좀 높였던 건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대단히 아쉽게.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다시 1분 30초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 지금 우리 이필훈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서안양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중앙정부와 그리고 청와대와 서로 협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청와대 담당 비서관 만나고 그리고 선임 행정관이 저랑 같이 도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청와대 담당 비서관 만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만나고 그리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당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강덕구 후보께서 안양시청을 옛날에 있던 만안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실현된다면 만안구 주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 질의를 했듯이 이것은 동안구 후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양시청이 원래는 만안구에 있었는데 동안구로 이전했습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이전했습니다. 만약에 일기 신도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안구, 동안구,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 원도심에 있던 구도심에 있던 공공기관을 신도시로 보내는 정책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태 후보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후보와 의논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얘기도 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 동안구와 만안구의 그 역할 분담, 행정 타운으로서의 만안구, 동안구의
경제적인 기능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사실은 시의회와도 얘기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안양시와도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와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좀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이종태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공약은 사실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박달역을 두고 박달동 주민들과 석수동 주민들의 어떤 심각한 갈등 아직도 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양시청 이전을 두고 동안구 주민과 만안구 주민이 또다시 대립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태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갈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 동안구 분들도 큰 틀에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안양시청을 갈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나 이재정 의원 그리고 민병덕 의원들이 함께 현 청사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현 청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양 전체의 그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안양 만안구와 도안구의 갈등 요소로 보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 더 큰 의미에서 안양이 만안구와 동안구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우리 강덕구 후보가 공약하신 서안양 스마트밸리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박달 테크노밸리가 대통령 공약하신 지 2년 반이 넘는데 진척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시장 시절에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저는 박달 테크노밸리가 분명히 또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국방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군사 전략적 또 탄약의 그 보관 방법상의 군의 지원과 또 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세 후보뿐이 아니라 우리 박달동 지역 주민들 또 많은 구민들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2 경인 전철 이 사업은 그 인천에서 광명역까지 오는 이 전철 노선과 또 과천 경마장역과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서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인천에서 우리 박달동을 경유해서 인도건 또 과천,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철도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고 또 꼭 이뤄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역의 신설과 또 철도의 신설은 그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업 꼭 실현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정의당 이종태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두 후보께서 박달 테크노밸리를 중요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저 역시 박달동에 만약에 그것이 실현된다면 서안양이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듣건데 현재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고 탄약고 지하화가 원활치 않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네,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그 하남에 있는 지금 탄약고를 지하로 저장한 그런 시설도 방문을 해서 견학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국방부 탄약 관련 실무자들과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좋은 협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나 또 국방부 뭐 거기보다는 실무적인 탄약 관련 그 실무자들과의 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탄약의 보관 방법상이 군사 전략이라든지 또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설득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이종태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강덕구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지만 지금 현 정부가 이 100대 공약으로 이것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원활하게 풀면서 아마 이것도 해결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다가고 있고 현 정권 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박달동 주민에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청와대라든지 또 국방부보다는 탄약 관련 군수지원사령부 또는 탄약 관련 부대와의 그 실무적인 그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상급 부대나 중앙과 협의를 하는 것이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저는 우리 이필훈 후보께서 서한양 스마트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묻는다면 국방부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국토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지금 사실 국방부랑 안양시랑 마지막 그 협의가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그냥 진짜 단체장을 해보셔서 더 잘 알겠지만 국방부랑 안양시랑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앉으셨어요. 그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우리 강 후보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도 굉장히 그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그 중앙 부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확보돼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도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군 작전 수행 또 군사적인 그 전략상 문제가 있다 해서 국방부가 이 사업 추진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 내에서도 아마 탄약 관련 그 부대의 그 도움이 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보충 질문 시간 30초 있습니다. 그 탄약 관련 부대에서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거는 긍정적으로 입장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양시랑 국방부 입장 조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포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은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입장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에 대한 부분에 얘기했지만 네, 강덕구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그 탄약 관련 전문가들 또 그 탄약 부대에 있는 분들과 협의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우리 강 후보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된 이 사업이 거의 2년 넘게 진척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우리 지역에서의 그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선택을 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또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이종태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그 전에 질문 및 답변 시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안양 만안을 위한 이종태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학역 부근 4대 랜드마크 조성 계획입니다.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안양시 버스터미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간의 모든 과정을 종식시키고 이제 명학역 부근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호선 전철역 효성 부지 곁을 지나는 여기에 이제 전철역을 신설함으로써 저는 이 안양이 그 동서로 크게 분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4대 랜드마크 조성이 진행이 되면 동안과 만안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학역 부근이 새로운 안양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공약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서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세비 30%를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정의당이 이전부터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모든 청년들이 실의에 차 있는데 이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불평등을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놓고 장사하는 안양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네, 이종태 의원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리 이종태 후보께서 석수 관악 또 안양 명학역 1호선 구간 지상 터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네, 잠시만요. 네, 질문 끝났으면은 정의당 이종태 후보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지상 터널화는 뭐 다른 신설 고속도로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위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그 석소역과 관악역 사이, 그다음에 명학역 부근은 사실 반 터널화되어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이것을 이제 그 복개식으로 이제 덮으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활용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1호선 지하화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예산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고 지원,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데 따른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지역 주변 주민들과 안양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서로 합의하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안양시가 의지를 갖고 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보충 질문 시간 30초 있습니다. 1호선 지하화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1호선 지하화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호선 지하화도 개발 이 환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종태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30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만안을 좋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슨 서로 이견이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의 문제겠죠. 근데 1호선 지하화 공약은 하루에도 수백 대씩 열차가 지나가는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지하화를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예산이 사실 천문학적 숫자로 든다고 다들 이제 걱정을 했었죠. 근데 지상 터널화는 그 현재 열차의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또 땅을 파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짧은 시간에 그것을 비용으로 계산해 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차근히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양 시민들과 시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공약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을 해서 세비의 30%를 반납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삼류 정치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을 위한 우리 이종태 후보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이종태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6명뿐입니다. 그래서 6명 국회의원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지당하신 지적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정당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도 뒤따라서 그걸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머니 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있었던 그 국회 특별 활동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정의당과 다른 당이 함께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정의당이 앞장서서 주장해가지고 관철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옳은 주장이면 국회 다른 당이나 다른 의원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회의원 세비 삭감 지금은 거의 그 메아리 없는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국회 개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여론이 비등하면 저는 충분히 다른 당 의원들께서도 협력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국회 개혁 과제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30초 있습니다. 네. 국회가 국회의원 숫자를 갖고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 그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라는 것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법안 또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자질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이종태 후보 국회의원의 자질을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뵈면 그냥 정치인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굉장한 그 적개심을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송구스럽고 저도 정치인의 하나로서 똑같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자괴감 같은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민들 곁에 서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것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전문적 식견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 활동 경험과 주민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신이라고 봅니다. 어떤 중앙당이나 국가 정책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국민 편에서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의 자질은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 편에서는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가 자유주제로 7분간 주도하여 상대 후보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으며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놓인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잘 안배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후보자별로 7분 동안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은 참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늘 하던 말씀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도 강구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만안구의 그 주거 환경 개선,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균형 발전하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무산된 것이 대단히 만안구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후보님께서 이 만안구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무산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후보님께 제가 우리 강덕구 후보님 먼저. 누가 먼저 하실지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강덕구 후보님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저는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그게 주민과 전혀 상의가 없고 논의가 없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야말로 행정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기반 시설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잘 알다시피 안양역 앞에 있는 폐건물, 그 폐건물도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전철역 하나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뉴타운 조합원들에게 다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도 다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뉴타운이 되면 안양이 분당구, 만안이 분당구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뉴타운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 속에서 도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행정 중심 이게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 속에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 기본 소신이고 원칙이었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는 시간 이게 관여를 하지 않는데 답변은 1분 이내로 질문도 1분 이내에서 서로 이렇게 주도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필훈 후보님 계속 이렇게 주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정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도 당시에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에서 보다시피
새로운 도시로 재개발이 되면 그 안에 살던 주민들의 대부분은 떠납니다. 강 후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이른바 그런 신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뭐 말하자면 도시는 좋아지지만 그 안에 살던 대다수 서민이 떠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의 투입돼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개발의 기류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기조를 바꿨는데, 그것은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막대한 공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쉬운 거는 아니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만안구 같은 구도심 지역에 대한 이 도시 발전은 이 광역 단위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거와 같은 민간 주도 사업은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전부 민간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한 정책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주민을 더 이상 그 지구에서 내모는 그러한 방식의 사업은 저는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뉴타운 사업이 저는 구도심 지역에서는 꽤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필호 후보님 말씀은 뉴타운은요, 본질은 철거 전면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재입주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안구가 분당구가 되고 만안구가 천당이 되더라도 만안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주거 정책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종태 후보님 말씀하신 도시 재생도 보완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과 함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전혀 배제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뉴타운 정책을 만든 김문수 지사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민은 없고 관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 비슷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전부 민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지난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서 더 이상 주민들을 내몰고 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그럼요. 그런 부분에 같이 조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필훈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이종태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사회자가 잠깐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그 후보가 주도를 합니다. 사회도 보고 질문 답변도 답변 누구 해주십시오 하면 그 후보가 답변을 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로지 그 후보가 주도를 하는 거니까 그것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 이종태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거리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대 당들의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 혹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정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위 아래가 없다고 봐야 되고 각자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좀 다소 거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필훈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진 보셨죠? 이거는 지난 4월 1일 날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께서 이제 안양에 오셨을 때 이필훈 후보가 아마 큰 절을 올리는 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지금 수도권 선거가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우리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기로 결심하고 또 우리 당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과 또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절을 올렸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셨다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우리 만안구 주민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4년 전에는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완전히 이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됐는데요. 국민들은 이것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엔 통합당을 지지합니다. 국민에게 큰 절을 했다면 저는 박수를 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만안에 존경받는 우리 후보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득고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꼼수 정당이 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처음에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찬 대표께서 이건 정말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장 정당이다. 또 많은 지도부 의원들께서 코미디 같다. 쓰레기 유령 정당 이렇게 맹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지해서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똑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마치 우리는 형제당이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번과 5번이 같은 버스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는 뭐 사돈 만난 것 같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지역의 뭐 국회의원도 그리 갔지만 의원 꿔주기라고 하는 잊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득고 후보께서는 예. 이런 민주당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양당이 어떻게 이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다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그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국민 이 득표율과 가장 가깝게 의석수가 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태 후보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뭐 저는 말씀의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앞으로 위성정당 출발하지 못하게 정당법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 순수한 취지가 살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다시 함께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은 전 당원 투표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과 아까 이종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큰 틀에선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원래 취지대로 살려야 된다. 이 입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좋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두 거대 당이 서로 싸우는 건 좋은데 이 결과가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합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국회 정치인들이 싸움이 국민들이 싸움이 돼서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민주당이 끝까지 원칙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져버렸죠. 하지만 정의당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만안구, 동안구 일자리 격차 현황입니다. 사업체 수가 3.5% 감소됐고 동안구는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만안구가 20% 증가했다면 동안구가 35.6%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체가 만안구는 35.8% 증가했습니다. 동안구는 89.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만안은 사업체가 3.5% 감소했는데 동안은 22%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이종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격차가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태 후보님, 이렇게 만안 동안구의 일자리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전에 안양에 대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것이 아파트 단지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죠. 최근 그 몇 년간의 통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시설이 기본이었던 안양을 이제 그 뭐 공장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전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전 시장 혹은 뭐 안양 공무원들의 그 중요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제 민주당과 또 과거 구통합당이라고 할까요? 이 양쪽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0년 시장 선거 제가 후보로 나섰을 때 동안에 있는 대한전선 부지를 정말 저는 미래형 그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이종태 후보님 1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어떤 일자리, 생산시설을 만들려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집만 때려짓는 이런 정책이 오늘날 만원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필훈 후보님이 시장을 재선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이라는 게 포괄적인 그 책임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접근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의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고 또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들이 잘 가지 않는 것이 만안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정해진 시간 1분 드리는 겁니다. 예. 군포에 이런 첨단 제조업이 가도 서울에서 잘 안 갑니다. 그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금정까지가 보통 예. 그 데드라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안구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만, 예, 네, 2분 됐어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안구처럼 접근성 좋은 데가 없습니다. 광명역 있죠, 인천공항역 있죠, 경부선 다 호남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동안구에 비해서 일자리 격차가 벌어졌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필우 후보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심판한 게 맞는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심지어 문재인 뭐 구속까지 얘기했다가 내린 적이 있죠,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지금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 아니, 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예. 거의 괴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1분 넘었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종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정치 또는 또 미래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심판론이나 방어론은 둘 다 보면 거의 내로남불식의 싸움판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종태 후보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으로 뭐 잘못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암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미래통합당을 오히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암중한 상황에서 국난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라 이 말에 저는 동의 못합니다. 네, 아직 시간은 1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아니, 예, 제가 네. 하겠습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강두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안양이 대한민국이 모든 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심지어는 1,000명 넘게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 때 장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력과 어렵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세력과 여러분 어떤 세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지 서민 경제도 지역 경제도 다시 일어날 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을 맺은 말로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씩입니다. 먼저 정의당 이종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만안 주민 여러분, 정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6명뿐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정의당 의원들이 한 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를 주도적으로 없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쓰는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제정하는데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정의당 의원들은 다릅니다. 저 이종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또 제 전문 분야인 교육에서 국민 여러분이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한 주민 여러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원칙을 지키는 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의당 그리고 이종태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종태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당당한 만안을 위해 저 기호 6번 이종태 죽어라고 뛰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시겠다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종태 TV를 켜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전쟁 중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이 와중에 이필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경제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양 만안은 산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서안양 테크노밸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 문제, 침체된 지역 경제, 연현마을 제일산업 문제 등 이런 과제들을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누굽니까? 언제든지 청와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행정 경험 그리고 정무적 판단 그리고 여당 후보 강덕구가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강덕구가 안양 만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집권 여당 강덕구가 안양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 여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치권의 변화 그리고 만안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열망 때문에 강덕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강덕구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필훈, 이종태 후보님은 제가 존경하는 지역의 선배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만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만안구 주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필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구민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화두는 참 살기 어렵다입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2017년 말 촛불 정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바꿔보자고 아우성들입니다. 왜? 우리 삶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경제 무능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더 이상 경제를 살리는 일에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바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 균형 발전 이룩해야 되고 또 만안을 안양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드는 일 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의 시장 시절 능력이 검증됐습니다. 검증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만안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지난날의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안구에 검증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말로만 떠드는 정치꾼
필요 없습니다.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만안구를 살릴 진정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필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 고향 만안을 분명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바로 시민이 주인으로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가꾸어갈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90여 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자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만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만안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